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15일인데 내일 16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인데 책을 안 가져가지고 일반의 이현우 씨에게 주말에 또 책을 빌려가지고 또 어제 또 수업을 합니다. 또 2반 친구들을 책 있다고 대답했는데 책 좀 빌려달라니까 대답도 안 하고 너무합니다. 장난이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13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했지만은 표 V-1 4-1이죠. 거기 작업구역의 구분 보면은 일반구역, 청결구역, 기타구역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구역, 전처리구역이 일반구역이라고 쪽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장구역, 식기세척구역도 알아두시면 좋고, 제가 위주로 설명했던 거는 검수구역이랑 전처리구역입니다. 더러워지기 쉬운 공간이에요. 청결구역은 이제 조리구역, 그리고 배선, 배식구역입니다. 배선은 상차림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배선이라는 상차림 만들고 그걸 배식하는 거, 그 구역을 청결구역이라 합니다. 조리구역, 또 청결구역이라 하고, 기타 구역은 딱히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검수구역 쭉 한번 보시고, 그때 제가 몇 줄 쳐라라고 했던데 그거 몇 줄 그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뭐 전처리실이나 검수실이나 뭐 재료 준비실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이제 그 효율을 위해서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은 검수 시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검수대 또는 검수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에 효과적인 검수를 위하여 검수에 필요한 기기를 배치하고 식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수 끝나고 바로 저장이나 이제 전처리 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처리 구역이 나와 있는데, 전처리 구역은 딱 이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재료를 세척, 절단, 혼합 등 조리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전처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흙이 묻어 있는 식재료를 뭐 감자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다룸으로 쉽게 지저분해짐으로 이제 다른 구역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무슨 뭐 진짜 막 어떤 엄청 큰 업장 같은 게 보면은 완전 무슨 뭐 논 같아요. 논. 막 진짜 막 갯벌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더럽습니다. 상자도 엄청나게 많고 쌓이고 박스도 막 다 버려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역은 진짜 엄청 더러운 공간이니까 정말 절대 다른 구역. 그러니까 문 하나 열면은 막 저장 구역 나오는데 절대로 이제 옮겨 다닐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식품 창고,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세제용품과 소모품 보관 및 저장 창고로 구분해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구역은 검수구역과 전처리구역 및 조리구역에 인접하는 곳에 배치한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138페이지 피면요, 이제 조리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구역. 첫 번째 줄에 튀기기, 뭐, 튀김 같은 것들, 찌기, 찌는 것들, 끓이기, 뭐, 재료를 끓여야 되는 것들, 그리고 굽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가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구역입니다. 조리구역. 가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기름을 이용하든, 그냥 온돌, 그냥 기름이나 물 없이 완전 열을 이용해서 익히든, 물을 이용해서 익히든, 기름을 이용해서 익히든, 이런 걸 다 하는 곳을 조리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배치한다 나와 있어요. 조리구역을. 왜냐면 환기가 잘 돼야 돼. 튀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튀김과 관련된 그런 이제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냄새도 많이 배이고. 그래서 환기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 조리구역에서 보면은 다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끓이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데 튀김이 온 세상을 지배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튀길 때 엄청나게 많은 그 튀김과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환기가 정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광이라고 할 때 채광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그 햇빛을 말하는데, 햇빛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깥이랑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애거죠. 그러니까 채광은 쪽에 창문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창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을 열 수도 있는, 그리고 또는 환풍기를 통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이제 제공 메뉴가 다양하고 많을 때, 조리가 복잡할 때, 식재료와 같이 개별 용기에 담긴 음식을 가열하여 급식해야 할 때는 조리 공간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선, 배식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5번 보시면요. 자, 배선은 상차림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배식은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음식을 나르는 걸 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선은 보통 이제 상차림을 의미하는데, 이제 병원식, 그러니까 병 환자들은 누워 있으니까 밥을 먹으러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선, 상차림을 만들어서 배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선 배식 구역은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요. 세 번째 줄에 그 이제 직접 음식을 1인 또는 일정 분량씩 용기에 담아 배분하는 곳이며, 이걸 알아두세요. 배선 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배식 구역은 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의 음식을 제공하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보세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은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셀프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일정 분량의 음식을 배식대 또는 진열대에 보관하게 두고, 셀프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일정 분량의 음식을 배식대 또는 이제 진열대에 보관해 두고 고객이 직접 1인분량씩 시판에 담아가도록 한다. 자, 이건 셀프 서비스인데, 이제 배식을 이제 뭐 스스로 하는 게 있고, 이제 뭐 누군가 직접 배식을 시켜주는 공간이 있는데, 셀프 서비스는 직접 혼자서 배식을 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아래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음식 진열 때 스니즈 가드라고 있다 그랬죠. 이게 공기 중 이물질이나 뭐 여러분들의 기침, 침, 재채기 같은 것들을 튀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이제 음식들이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는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스니즈 가드라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배식하다가 친구랑 식을 떠들었어요. 근데 Z라는 친구가 맨 뒤에서 펐는데 이게 깨끗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A라는 친구가 겁나 떠들다가 침을 많이 묻힌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폰 바꾸니까 너무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수업만 하려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자, 그 다음 식기세척 구역입니다. 139쪽에 6번 메뉴에 있습니다. 식기세척 구역은 이제 식사를 마치는 고객이 간단한 식기를 모아 세척하는 곳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입구와는 멀고 출구와는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겠어요. 입구가 가까워 버리면은 이제 불쾌하겠죠. 그리고 막 냄새 같은 것들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튈 수 있으니까 입구와는 멀어야 되고 출구와는 가깝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출구 내 나가면서 손님들이 나가면서 이제 다 먹은 음식 그 판을 배식판을 이제 제출하면서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식당이나 손님들한테 편리하게 배치를 하려면은 식당 입구와는 멀고 출구와는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공간에 나와 있고, 교차 오염이라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깨끗한 곳에 이제 오염시킨 것을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문을 이용해 가지고 조리실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실이랑 붙어 있는데 문 하나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 하나 열고 딱 나가면 이제 그 조리실, 문 하나 열고 나가면은 이제 그냥 그 식기세척 구역, 이렇게 해야지 위생상으로도 이제 안전하겠죠. 이렇게 만든다는 거 처음 알았죠? 신기하죠? 옛날에 몰랐습니다. 자, 식기세척실에서는 소음이 많으므로, 소음이 많죠. 왜냐면은 막 팡팡 치고 막 이렇게 막 물에 막 팡팡 막 수세미 팡팡 문대고 막 안 띄워지는 것들 막 팡팡 치면서 막 문에 막 빡세게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방음을 할 수 있도록 천장이나 벽은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을 하고, 식당 밖으로 소음이 나가면 안 됩니다.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좀 주겠죠. 그래서 환기 시설을 또 갖춰야 됩니다. 또 이제 뜨거운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증기 감도가 많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이걸 빼주지 않으면 완전 덥습니다. 여러분들 모공이 다 열릴 거예요. 자, 그리고 식당 7번 식당은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난방, 환기, 공기 조절 장치, 조명 아닌가요? 조망. 그리고 소음, 좌석 배치, 위생, 조명, 조망도 나와 있구나. 자, 그리고 계산 등을 고려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아래 보면 4대 6 비율이 나와 있죠. 4대 6.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리실과 식당의 크기입니다. 조리실은 4, 식당의 크기는 6. 그러니까 어쨌든 조리실은 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김밥천국 이런 데 가면은 이제 4대 6이 아니죠. 겁나 더 작죠. 자, 그런 공간은 이제 따로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을 가면은 이제 조리실 4, 식당 구역 6이 이제 제일 적당하다 나와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공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제 메인 아래 보면 직원의 편의시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캐비넷, 옷 갈아입는 공간 이렇게 있고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탈의실로 많이 쓰는데 그리고 또 화장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리 종사원들 안전이나 이제 힘들 때 쉬고 다쳤을 때 좀 약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해 줍니다. 자, 보통 캐비넷이 있는 공간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화장실은 조리실에 직접 접해 있지 않은 곳에 배치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화장실 가면은 이제 식당을 밖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식당 밖을 나가고 식당 밖을 나가든 식당 안에 있든 주방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돌아서 갈 수 있는 공간 쪽으로 화장실을 많이